안기부 법률특보실에 파견당한 것이 94년 10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특보실에서 대공수사관계 그리고 일반 법률관계 또 러시아 마피아 등 마피아 대책반의 단장이라고 지칭하면서 한 11개월 근무를 했죠. 그래서 95년 9월 초가 되어서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안기부 파견 나갈 때도 제 뜻과는 무관하게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YS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슬로트 머신 수사 도중에 YS 대선자금을 정덕진 형제로부터 자백받은 게 있었죠.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나 안기부에서 혹시 또 그걸 수사하겠다고 덤빌까 싶어서 저를 안기부로 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기부 가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수사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11개월 정도를 안기부에 파견 나가 있으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내가 있을 곳은 검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95년 9월 초에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검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검찰에 돌아왔으면 한다.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의 간부님이 안기부하고는 언론이 됐느냐. 왜 그런 말을 물었나 하면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 법에 보면 안기부의 파견 명령을 안기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명령 해제도 안기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을 가는 사람은 그 기관의 장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견 명령을 내고 또 파견 해제 명령을 내는 것으로 법에 그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 간부님께서 안기부와 협의가 됐냐?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좋다. 그런데 검찰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가 통상으로 서울지검에 오면 2년 6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서울지검 강력부에 안기부로 파견 오기 전까지 있었던 기간이 딱 2년입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서울지검 강력부로 다시 돌아오겠다. 서울지검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내에서 그 당시에 제가 복귀하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지검 검사장께서는 홍준표를 다시 받을 수가 없다. 통제가 안 되니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저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받아주기가 못하면 대검의 연구관이라도 좋으니까 한 6개월만 검사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 간부님이 굳이 왜 그쪽에 있지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검사인데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검사는 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일에 1년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노는 것 같아서 세월이 아깝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왜 대검의 연구관으로 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내가 검찰에 떠나서 11개월 동안 안기부 가서 다시 검찰로 돌아올 때 대비해서 수사 자료를 내 많이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 어떤 자료냐?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안기부에는 존안 자료라고 있었습니다. 존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의 파일이죠.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존안이라고 그러죠. 존경할 때 존자에 편안한 자 썼는가? 그래 존안 자료라고 있었는데 그 존안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안기부 국장급만 열람 권한이 있고 그 열람을 하고 난 뒤에 열람 시간하고 자기가 사인을 하게 돼 있을 정도로 엄격히 통제가 돼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권영애 부장님의 덕으로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막 안기부에 와서 돌아다니는 거 건드리지 마라. 그런 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내 존안자료실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의 자료를 봤습니다. 예, 근데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님, YS 대통령, DJ, 그리고 그 당시 정치권의 유명한 사람들, 재벌들, 많은 사람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는 수천 페이지가 넘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만들 때는 감청, 도청, 위행, 그런 자료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자료 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합니다. 팩트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 중에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서 내가 정리를 해둔 게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국가 대청소를 한번 하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검찰 간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면서 여기 와서 또 그런 사건을 만들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확정적으로 검찰로 복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기부 파견 나가 있을 때 안기부로 연락이 왔는데 법무부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법무부가 검찰들이 그 당시에 검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장소죠. 그런 임지고. 근데 법무부에 가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를 위해서 법무부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수사권을 계속 줄 수가 없다. 나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제가 가서 역량이 되지 못한다. 저는 뭐 엘리트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요. 유학도 간 일이 없고 그래서 내가 법무부는 가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지검에서는 그 당시에 검사장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금도 못 받겠다는 거고 수사부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기부장이 또 갑자기 불렀어요. 가보니까 왜 네 마음대로 내가 파견 명령을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네 마음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권영애 부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는 것은 정말로 고맙습니다만은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장님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제 인사발령을 난 걸 보니까 법무부 특수법령과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통일 독일법을 연구하는 그런 과고 통일 후 대비해서 북한법 체제를 독일 통일에 맞추어서 연구하는 그런 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어를 알파벳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 제2외국어면 독일어나 불어를 해야 되는데 독일어, 불어 둘 다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수법령과를 가는 것은 제가 근무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 대검 간부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가서 기초 독일어 공부하고 세월을 보내라.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에 부임하기 사흘 전부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부 수사의 후유증이 이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다. 그 집사람하고 의논도 했어요. 이젠 더 이상 검사로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또 이서본들 이리저리 내 돌리기만 할 것이고 심지어 같이 식사하자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사표를 내는데 동의를 받았어요. 법무부 특수법령과 부임하는 첫날 장관님한테 김두희 장관님이죠. 신고를 하고 바로 특수법령과로 내려와서 안종택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공안 수사의 대가였죠. 안종택 과장이 특수법령 과장이었는데 울산 사람이고 참으로 점잖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안종택 과장한테 나 여기서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사표 내려고 한다. 그 인사하고 바로 사표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표 내고 돌아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때 참 많이 울었죠. 왜 당신이 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하러 어떻게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지는
그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 집사람이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당시에 사표를 못 받겠다고 법무부 법무실장 하던 신성남 법무실장님이 휴가나 갔다 온나. 그래서 제 기억에 열흘인가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제주도를 휴가를 갔죠. 가서 한라산도 올라가 보고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사표를 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고 거의 보름 만에 법무부에서 사표를 수리를 하고 10월 초에 아마 95년 10월 초에 검사로서의 직책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검찰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정말 모욕감만 들고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사표를 내고 검찰로 나왔습니다. 처음 사표를 내고 검찰로 나오고 난 뒤에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경주쯤 내려가자. 거기서 법원검찰청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 내고 한 달에 5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경주로 내려가자고 설득을 거의 한 달간 했죠. 한 달간 하니까 집사람은 절대 경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시골은 안 된다. 서울에서 개업해라.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개업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게 아마 5,800만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그 당시에 워낙 비쌌기 때문에 내 후배가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절반을 베니다판으로 가로막고 내가 5천만 원 주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간판을 걸은 게 한 달 반 뒤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11월 중순이 넘었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걸어 본들 검찰과 대립관계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사건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지방에서 제가 개업했다는 소리 듣고 사건 부탁하는 사건만 하고 있었는데 매일 사무실로 찾아오는 것은 제가 강력부 검사를 하면서 잡아넣었던 조직폭력배들이 출소를 해서 출소 인사로 변호사 사무실로 들르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한테 고마워서 들렀겠습니까? 그냥 협박하러 들르는 거죠.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 집에는 협박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애들 납치한다. 집사람 납치한다.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그런 협박 전화가 매일같이 왔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감히 대들지 못하던 조직폭력배들이 변호사가 되니까 마음 놓고 이제는 협박하고 대드는 겁니다.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 수 없이
검찰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내 가족은 지켜야 되겠고 제가 무슨 유수한 집안의 자제나 세도가의 자제였다면 감히 나를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지렁이 출신이니까 저거는 검사도 아니고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실 변호사는 힘이 없어요. 변호사 협박하면요,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또 변호사가 협박당한다고 검찰이 고소하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협박당하다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뭔가? 검찰로 다시 돌아갈 길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에라이 정치판에나 들어가자. 제가 정계에 입문할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입문한 게 아니고 처음 입문하게 된 동기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계 입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